걸그룹 피프티의 분쟁이 시작되고 4개월 만에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제외한 3인에 대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프티는 키나와 함께 그룹을 재정비하여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피프티의 첫 행보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참석입니다. 아직 오프라인으로 시상식 현장에 참석할지 혹은 온라인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할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상태이지만 결과적으로 3인방은 피프티 소속으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어트랙트는 멤버들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에도 피프티 해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트랙트로선 피프티 멤버들과 갈등이 해소돼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바람도 있었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피프티 그룹명을 이대로 없애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상당했습니다. 실제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를 유지하고 싶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요즘 한 그룹을 론칭하기 위해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기회비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소속사 입장에선 큐피드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 이미 높이 쌓은 인지도가 아까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키나가 갑작스럽게 복귀하면서 그룹 재정비의 추진력을 붙일 발판이 생겼습니다. 키나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통해 분쟁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 새로운 피프티 구상은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새로운 멤버들을 추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3명 역시 SNS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피프티가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멤버들을 추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간 많은 그룹들이 기존 멤버가 탈퇴하면 새로운 멤버를 영입해 또 다른 전성기를 누렸죠. 빌보드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과의 콜라보 소식입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5억 명 이상으로 무려 우리나라 인구수 10배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 오버워치보다 훨씬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인기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던 게임으로 글로벌로 매일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노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 또한 콘솔, 닌텐도, PD 등 접근성도 좋은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큐피드 음악에 맞춰 게임 캐릭터들이 춤을 추는 이모트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곡 또한 큐피드 원 버전이 아닌 빠르기를 높이고 아란의 도입부를 빼서 3인의 목소리가 아닌 곡 자체로 관심을 돌리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1위 게임과 콜라보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큐피드를 역주행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처럼 이미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룹의 경우에는 콜라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와 같은 중소기업에다 노래 하나만 반짝 뜬 신인의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세계 1위와 콜라보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콜라보를 통해 아직까지 큐피드를 들어보지 않았던 전 세계의 게임 유저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곡을 들으며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프티와 포트나이트의 콜라보 소식의 유저들은 이미 반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저들은 포트나이트에서 피프티를 포트나이트 당신들이 해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누군가 나에게 큐피드를 선물해달라 등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홍보가 뛰어난 대표를 두고 무능력하다고 억지를 부린 3인방을 떠올리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만약 이들이 전홍준 대표가 이끄는 대로 활동을 했다면 미국, 유럽까지 활동하느라 정말 몸이 10개라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3인에게 손절을 통보하고 전해진 소식이기에 이 콜라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3인방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알아서 전 세계 톱스타로 만들어줬을 텐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인방과 더불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또한 헛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할 마당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더기버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10월 30일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입장문에서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 씨를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피프티 멤버를 향한 더기버스의 가스라이팅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화우는 안성일 대표 등은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후 법정 대응 가능성도 예고했는데요. 화우는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앞뒤가 맞지 않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쯤에서 안성일 대표와 키나 부친의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녹취록 속 안성일 대표는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없냐라는 키나 부친의 질문에 가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서.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님이라며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형사 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 아마 누군가가 중재가 아마 들어가긴 할 건데 한 번의 룸은 열어줄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일집에 대한 모든 판권은 넘어간다. 두 번째 이름과 얘네들 계정도 다 넘어간다. 그래서 2집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너한테 100에서 맥스 100에서 50억 정도 너한테 엑시트를 해줄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그러니 이제 애들 괴롭히지 마. 그리고 대신에 외부에서는 밖으로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뭐 애들한테 좋은 미래를 위해서 놔주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내부에 100억으로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픈하지 않고 워너나 기버스한테 미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는 이게 워너에서 제안할 딜이에요. 그러니까 워너는 그런 입장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 그대로를 옮긴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답변인 것일까요? 또한 중립적이라는 인물이 어째서 멤버들 활동을 중지시키고 감염 키트까지 자신의 것을 건네면서 거짓말하게 시켰을까요? 게다가 이 사태가 시작된 초반에 안성일 대표 측은 분명 자신과 멤버들의 소송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내보이니 이제 와서는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장난을 재판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일관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가만히 싹싹 빌면 동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홍준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하게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이 멤버들을 상대로 템퍼링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을 확보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안 대표가 현실을 자각하거나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키나 아버지와 안 대표가 나눈 녹취록에서 아티스트를 꿰어내는 정황이 다 담겨 있다. 키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안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어트랙트 입장에서 안성일 대표의 이러한 뻔뻔스러운 태도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사태를 일으킨 3인방과 안성일 대표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안성일 대표의 이번 명예훼손 고소 내용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있습니다. 바로 안성일 대표가 3인방을 공식적으로 손절했다는 것입니다. 안성일 대표 측은 이 모든 사태를 3인방이 덮어쓰게끔 상황을 만들고 있는 듯한데요. 3인방이 그나마 대중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라도 전홍준 대표가 아닌 안성일 대표를 향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연예계 생활은 떠나갔지만 적어도 희대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현실을 깨닫고 자신들을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트랙트와 피프티에 대한 다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 될지 기대하겠습니다.